서브트랙트와 비슷한 기능이긴 한데 이제 뒤에 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여기 하나 더 복사해 놓고 처음 게 요거였고 두 번째 게 마이너스 프론트. 글씨가 좀 작아야 되겠다. 작아도 다 보이죠? 그 다음이 인터섹트. 인터섹트는 이제 교차되는 부분만 남는 거죠. 세 번째 거 눌러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요것도 보면은 앞에 있는 거가 남는 거죠. 뒤에 있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색을 보면 앞에 있는 오브젝트에 색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이 있는 게 exclude. 얘는 이제 옆에 봤었던 얘랑은 다르게 요 반대가 남는 거죠.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색 바뀌는 게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이미지가 앞에 있는 색이 남게 되는 거죠. 잠깐만, 요거를 좀 더 복사를 할게요. 요게 exclude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파인더로 넘어와서 처음에 있는 게 디바이드. 디바이드 뭐 우리가 그 디자인 글씨 하면서 보기는 했었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그리고 이 패스파인더는 일단은 적용하면 무조건 그룹으로 묶여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눌러보면은 이 상태에선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룹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아니면은 그룹을 풀지 않더라도 이 부분 선택 툴 얘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할 수 있다. 그룹을 풀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룹을 풀어서 내가 지우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져요. 근데 부분 선택 툴로 하다 보면은 깔끔하게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워진 것 같은데 잘 안 지워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려면은 선택을 풀고 해주는 게 그룹을 풀고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이라는 건데, 트림.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이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해요. 얘를 제가 하나 여기서 더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를 해놓고 얘도 다른 색으로, 얘는 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트림을 적용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겹쳐진 부분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거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룹을 풀어서 볼게요. 지금 박스는 원래 이렇게 가려진 부분이 이렇게 사라졌죠. 그쵸?
박스는 가려진 부분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쵸? 그리고 요 별도 가려진 부분들이 이렇게 사라지죠. 요런 특징이 있다. 사실 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게 보고 쓰면 되는 거긴 합니다. 자, 그리고 머지는 이제 요거는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거 좀 별이 별론데 별로 했으니까 계속 별로 설명을 할게요. 자, 머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선택해서 머지를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합쳐지는 거는 합쳐지기는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다시.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앞에 봤었던 요 유나이트랑 머지는 유사하면서 이 아이콘 모양이 살짝 틀려요. 살짝 틀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트림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트림하고 같은데, 대신에 이렇게 색깔이 같을 경우에는 합쳐져요. 이렇게 그룹을 풀어서 보시면 얘는 합쳐졌죠. 얘는 요거랑 결과가 똑같고, 그러니까 색깔이 같은 것끼리는 합쳐지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 있는 게 크롭. 이런 경우 말고 예를 들어서 이 별이 여기 안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갖다 놓고 크롭을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였는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색은 뒤에 있는 거, 백에 있는 컬러를 가지고 갑니다. 잠깐만. 그리고 두 개가 더 있어서 얘를 하나 복사를 해놓고 설명을 할게요. 얘는 이렇게 크롭으로 됐었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아웃라인. 얘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 요 별을 그릴 때 있잖아요. 요 도형으로 하지 말고 다른 도형, 요렇게 해볼까? 별을 그릴 때 이 별이 있잖아요. 꼭 별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은 제가 이 별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클릭 드래그 하죠. 시프트 드래그 하면은 요렇게 이제 비율 맞춰서 반듯하게 하는 거, 거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요 요렇게 조절이 돼요. 요렇게, 그렇죠? 좀 뚱뚱하게도 되고 요렇게 뾰족하게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에서 그 키보드에 위아래 화살표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또 아래로 누르면은, 아래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고, 이게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이 별이 꼭 딱 별 모양만 쓰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좀 약간 이렇게 놓고 얘를 좀 추가를 이렇게 할게요. 대충 한 이렇게 놓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겹쳐 놓겠습니다. 아웃라인은 이 디바이드랑 비슷하기는 해요.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선만 남죠. 선만. 얘는 면이 남는데 얘는 선만 남아요. 그래서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선에 요 색이 이렇게 살아있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특징이 있다. 선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제가 설명했던 게 요 4개는 필수적으로 있는데 요 2개는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아웃라인이 없을 때는 요 디바이드로 요거를 하려면은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면을 날린 다음에 여기 선은 이렇게 있게 하면은 요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선의 두께 차이만 지금 있는 거고 두께는 여기서 조절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없애버렸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백,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백인데 요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박스 하나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얹어 볼까요? 이렇게 색은 다르게 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뒤에 것만 남는, 뒤에 게 남는 게 아니라 앞에 게 남는 거죠. 아까 여기서 했던 거는 뒤에 게 남는 건데 얘는 뒤에 게 남았잖아요. 근데 얘는 앞에 게 남는 거. 서로 반대죠.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요 유나이트와 디바이드예요. 요거 2개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디바이드를 하고 나서 요거처럼 하고 싶다, 익스클루드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지우고 요 색이랑 똑같은 색으로 맞춰주면은 얘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면을 쪼개서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이제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나이트, 디바이드 요 2개가 핵심적인 기능이고 나머지는 뭐 요거 뭐 인터섹트도 이렇게 지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우고 여기 지우고 그럼 얘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스파인더의 설명은 이렇게 끝내고요. 자,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200에 200포인트로 해서 크리에이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창을 열었으면 자,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창이 뜨죠. 그래서 가로 세로 이게 200이었으니까 80에 80으로 해서 OK를 하나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케일 툴, 자 S 누르면 이제 스케일이죠. 여기 스케일 S.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바로 스케일 창이 떠요. 아니면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클릭. 그러면 얘는 50%를 입력을 할게요. 50%. 50%를 입력을 하고 OK가 아니라 카피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절반 사이즈의 9가 나온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S가 스케일이고요. S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원의 가운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당연히 개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피.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왜 우리가 포토샵에서 보면은 그 정렬 기능이 있었어요. 뭐 위로 정렬, 좌로 정렬, 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여기에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렬 버튼을 일단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처럼 되게 자주 쓰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정렬하는 거. 이렇게 가끔 스케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미세하게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나는 맞게 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요 상단에 요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중앙 정렬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 정렬, 뭐 가로 정렬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돼요. 요 버튼이에요. 요거랑 요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만 선택해서는 상단에 안 보여요. 두 개 정렬을 하려면 우리가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을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뜨고, 만일에 여기 보면은 지금 옆에도 뜨긴 하네요. 오른쪽 패널에도 뜨기는 하는데 저게 만일 안 뜨면은 얼라인이라고 여기 있어요. Shift F7이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창이 따로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자, 가운데 있는 원을 하나 선택해서 옆으로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근데 지금 복사하기 전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고 여기 면은 없게 하고 선만 있는 상태로 만들게요. 선택하고 면을 X로 해주면 됩니다. 네. 자, 가운데 있는 얘를 선택해서 옆으로, 자, Shift 키 누르고 Alt Shift 해야지 이렇게 수평 복사가 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두 개 선택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정렬 요렇게, 자, 요렇게 선택해서 왼쪽 정렬 하면 요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라인 세그먼트 툴, 이거는 이게 단축키가 안 먹지 또. 그냥 할게요. 자, 여기 중심에다가 스냅 기능이 있으니까 중심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긋겠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긋고 나서, 자, 뭐 여기 좌우에 요 삐져나간 게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선택한 다음에, 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디바이드는 다 나누는 기능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이제 디바이드를 하면, 아직 패스파인더 기능을 하면은 다 그룹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언그룹 시킨 다음에 이렇게 조각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요렇게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지금 보면은 1번, 2번, 3번 요거예요. 총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네만 잡고 유나이트 하면은 이렇게 합쳐지죠. 이렇게 태극 문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다가 태극 문양의 색을 채우면 아래가 파란색 맞죠? 네. 정확한 파란색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요거 이렇게 2개 선택하면은 드래그 선택하면은 얘네 2개 선택되고 또 얘까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얘는 이제 빨간색 이렇게 태극 문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